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년도 7월 17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 지휘권을 미군 메가더 장군에게 이양한 그런 날입니다.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 유엔군 사령관한테 유임장 내용입니다. 유임장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 이양하여 한국에서 전쟁에 대해 전기고 후퇴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권한을 전부 다 미군 메가더 장군한테 이양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이나 이승만 대통령은 후퇴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메가더에서 전진과 후퇴 명령을 한국군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약에 보면은 중공군하고 북한은 이렇게 협의할 때 중공군 대표가 사령관이 되고 북한의 대표 박일우가 이렇게 부사령관이 돼서 작전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6.25 때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여기 협의에는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정일군 총장이 이제 부사령관이 돼서 작전에서 전진할 때 후퇴할 때 같이 의논해서 이렇게 전진과 후퇴 작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권한이 없이 미군 유엔군 사령부의 한 일부분에 되고 유엔군 사령부 1개 군단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해서 메가더 장군의 일방적인 명령을 받도록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지휘권을 이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잘못이고, 앞으로 이제 38선 넘을 때 또 휴전할 때 반공포로 석방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권을 미군한테 이양했는지 도저히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오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 책임도 면할 길이 없어요. 임명신이가 상공부 장관이, 그리고 이제 흑석동의 중앙대학교 설립자지요. 그분이 계속 이승만 대통령한테 최병덕을 이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임명신 말만 안 듣고 최병덕을 참모총장으로 안 세우고 이영건을 김홍일이나 이 사람을 참모총장으로 세웠으면은 오늘날 이런 일이 오지를 않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일이 오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두 번째로는 49년도 1월 달에 박정희 대위가 군 안에는 조선공산당 전부 다 공개를 할 때 최병덕, 김백일, 최정훈, 그리고 강릉에 춘천에 있는 8년대 평면 대대장, 그리고 강태무 대대장, 이 사람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이 사람들을 신청했으면은 오늘날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최병덕, 김백일, 최정훈, 그리고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크지요. 그리고 이제 포천에서 싸운 구연대장 윤충근, 그리고 이제 이상근 3년대장 책임이 크고, 그리고 이제 김홍일 장군이 27일 날 오후 3시 4시경에 백선엽 장군 뭐고 어쨌든 몇 개 연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무기는 다 후퇴식이라고 했을 때 백선엽 1사단장이 이렇게 1개 연대나 2개 연대로 방어고 곡사포, 박격포를 전부 다 한강 이남으로 이제 철수시켰으면은 국군 1사단만 가지고도 인문군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27일 날 후퇴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백선엽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죠. 그리고 최창식 공병감은 인도교 폭파하고 철교 하나를 폭파하고, 하나를 폭파 안 했을 때 그걸 폭파해서 인문군이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한강을 철교 끊지 않은 것은 최창식 공병감도 아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7사단장 유재영 장군이 끊어지지 않는 철교를 통해서 7사단 장병들하고
유정 장군이 그치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정 장군이 흑석동에서 방을 때 끊어지지 않는 철기를 통해서 넘었기 때문에 최창식 공병감도 그게 끊어지지 않은 것을 알았으니까 3일 동안 인민군이 공격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그때 잘라버렸었는데, 그때 잘라버리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인민군이 전차, 곡사포, 그냥 박표가 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창식 공병감도 오늘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군이, 인민군은 소련이 240대 전차를 주고, 그리고 곡사포를 주고, 그리고 그냥 남치마다로 그렇게 무기를 줬는데, 49년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차를 좀 놓고 가라 할 때, 문산에 10대, 그리고 이제 의정부에 10대, 그리고 이제 춘천에 10대, 강릉에 10대, 40대만 놓고 가도 오늘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차를 한 대도 안 주고 다 철수시켜버린 거예요. 소련은 북한에 240대 전차를 줬는데, 그러면은 전차를 다 갖고 갔으면은 전차를 막는 지뢰라도 쥐야죠. 6월 18일 날 돌레스가 한국에 와서 전방을 시찰할 때 초성리에서 다 이렇게 봤을 때 국방장관, 신성모, 그 다음에 참모총장, 최병도, 그리고 각 국장들, 그리고 내무부 장관 김효석 다 이게 있을 때 유정 장군이 철원으로 전차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북한에서는 준비해서 이동해서 남침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전차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국에서는 49년도 6월 달에 지뢰를 3,000개를 일본으로 다 가지고 가서 창고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100개 정도만 줘서 문산에서 10개, 의정부에서 10개, 그리고 강릉에 10개, 그리고 이제 춘천에 10개, 40대 내지 이제 50대 가지고 우선 이렇게 지리만 묻어서도 전차 공격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방어할 건데 다 가져가고 세상에 지뢰를 한 대도 안 줘서 수원에서 처음으로 전차를 막기 위해서 지뢰를 놓으니까 2대가 파괴됐습니다. 이런 좋은 무기를 국군한테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건데 세상에 지뢰 한 대도 안 줘가지고 국군이 다 망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이제 작전권을 넘긴 것은 메가드도 미군도 너무나도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상과 같이 이승만, 신성모, 이렇게 최병도, 김백일, 최정은, 그 다음에 윤충근, 이상근, 그리고 이렇게 박정희, 그리고 이제 군산 1사단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책임이 크는데 지금까지 그 책임을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고 보면 너무나도 한심한 나라가 된 것이죠. 이렇게 유임장을 써서 이제 작전권이 이제 미군에 넘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대한민국의 목숨은 이제 메가드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북진할 때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휴전할 때도 국군은 하나 개입도 못하고 미군에 다 해버리고, 포로석방 할 때도 미군이 강력히 반대해서 우리는 막 그냥 도둑질하듯이 해서 포로석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M56 소총 만들 때도 간섭을 받고, 그리고 곡사푼이 전차 만드는데도 간섭받고, 지금은 미사일도 우리가 10,000km니 대륙간 탄도탄도 만들 수 있지만은 미국이 간섭하고 못하게해서 300km 아저씨 지금 허락받아갖고 800km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그냥 우리를 다 살려주고 그냥 미국은 그냥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에 유교나기 전에 지뢰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선규 목사는 반미주의자냐 그러지만은 나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6.25 초전에 섭섭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영천이 점령됐을 때 정일권 참모총장이 옥한데 가서 전차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만 쓰고 빌려주겠다. 반드시 4대 끌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국방비를 내서라도 전차도 우리가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F-35도 만들고 항공기도 만들어야지 세상에 북한 나라를 못 이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지금은 이제
국방 예산이 좀 많고 보건부 예산이 좀 적었는데 박근혜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보건복지가 100억, 130억 정도 돼요. 근데 국방 예산은 4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억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보건복지 예산은 반절을 줄이고 국방 예산은 늘려가지고 동해다 항공모함 하나, 서해다 항공모함 하나, 그리고 이제 각종 미사일도 우리도 만들어야 하는데, 정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만 철수하면은 지금도 북한은 그냥 남침해서 완전히 남한을 전역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미사일로 다 방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방산포는 미사일은 한 1000km 정도 가는데 방산포는 막 총알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군 무기나 한국 무기로는 이 방산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 엊그저께 시험한 것이 방산포가 380km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면은 계룡대 육군본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수원 비행제 다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서울 국방부, 그 다음에 청와대, 그냥 한 300문이 있는데 300문 갖고 쏘아버리면은 1시간만 쏘아버리면 대한민국은 난리 나버립니다. 그런데 정용 안보실장은 이제 미사일도 다 막을 수 있다. 북한은 남침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쟁이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국방 예산은 5조를 달라고 그러는데 5조는 못 주더라도 몇 적을 줘서 달겨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세상이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소련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한 나라를 못 이겨서 우리가 미군에 의지해서 그냥 전쟁을 매는 것은 참 한심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4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책임을 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객관적으로 잘 써가지고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고치고 잘된 것은 다 더 개발해서 하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고쳐야 그 민족은 발전하지,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반성하지 못하고 의식도 반성하지 못하고 의식도 변하지 않느냐면 그 민족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최병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 한심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다 조사해가지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고치는 건 고치고, 의식을 바꿀 것은 우리도 의식을 바꿔서 우리도 북한 정도는 이겨야지. 세상에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데 북한 하나를 못 이겨서 지금도 미국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은 참 그나저나 국민들한테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이승만이가 조금만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건데 너무나도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권한을 이제 메가드한테 다 위임해가지고 이제 생사유탈권이 쉽게 말하자면은 이제 메가드한테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